메타가 매출 0원짜리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가 1.2기가와트, 서울시 전체 가정이 쓰는 전력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석 달 뒤 CEO를 포함한 내부자들이 300만 주를 쏟아냈습니다. CEO 혼자 1억 2천만 달러어치 계약을 따낸 직후에 자기 지분을 줄인 겁니다. 오늘은 차세대 원전 테마의 대장주 오클로를 해부합니다. 왜 빅테크가 이 회사에 달려드는지, 왜 그런데도 이 회사가 위험한지, 그리고 같은 원전 테마 안에서 돈이 진짜로 흐르는 곳은 어디인지. AI가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전력시장 PJM이 있어요. 발전소들이 모여서 내년에 전기 얼마에 팔겠다 입찰하는 경매인데 이 가격이 전년 대비 10배로 뛰었습니다. 발전소 주인들이 가격으로 비명을 지른 거예요. 2030년까지 기존 발전소 40기가와트가 은퇴하는데 데이터 센터만 30기가와트를 새로 요구합니다. AI를 돌릴 컴퓨터를 살 돈은 있는데 꽂을 콘센트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절박함이 오클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작게 만들어서 안전하고 빠르게 짓겠다는 약속. 작년 한 해 주가가 238% 올랐어요. 시총 105억 달러. 올해 1월 메타 6.6기가와트 원전 계약에 오클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확실한 수혜주처럼 보이죠? 근데 메타 6.6기가와트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메타의 계약 구조를 보겠습니다. 6.6기가와트 중 40%인 2.6기가와트는 비스트라의 기존 원전이에요. 이미 돌아가고 있고 2026년 말부터 바로 전력이 들어옵니다. 20년짜리 장기 계약이요. 나머지는요. 테라파워 2.8기가와트는 2032년경, 오클로 1.2기가와트는 빨라야 2030년, 풀스케일은 2034년. 확정된 전력은 기존 원전으로 보냈어요. 오클로한테는 실패해도 감당 가능한 만큼만 걸었습니다. 이건 보험이지 배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험의 대상인 오클로 앞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 법칙의 벽. SMR의 핵심은 작아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히트파이프로 별도 냉각 없이 자연스럽게 열이 빠져나가요. 작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키울 때 생깁니다. 물리학에 스퀘어 큐브 로우라는 게 있어요. 크기를 2배로 키우면 열을 만드는 연료 부피는 8배로 늘어나는데 열을 빼는 표면적은 4배밖에 안 늘어납니다. 열은 폭증하는데 식힐 구멍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건 돈을 더 넣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이니까요. 오클로가 실증한 건 아파트 한 동 수준인 15에서 75메가와트급입니다. 메타캠퍼스에 필요한 건 소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1.2기가와트예요. 이 간극이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연료가 없어요. 오클로 원자로에는 헤일루라는 특수 연료가 들어갑니다. 보통 원전 연료보다 순도가 훨씬 높아서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러시아뿐이에요. 미국은 2024년에 러시아 우라늄 수입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서방 유일 생산자 센트러스가 지금까지 만든 양이 920kg이에요. 원자로 한 기에 수톤이 필요한데 서방 전체가 1톤도 못 만들었습니다. DOE가 27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본격 생산까지 42개월이 더 필요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연료 없는 원자로는 고철이에요. 세 번째, 규제의 벽. DOE 파일럿 선정으로 규제가 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함정이 있습니다. 파일럿은 시범 원자로를 DOE 인가로 돌리게 해주는 거예요. 상업 원자로는 별개 기관인 NRC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DOE 자체도 승인된 설계는 향후 NRC 인허가를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회로가 아니라 가속 페달일 뿐입니다. 에너지부 장관도 7월 4일 목표에 대해 11개 중 1에서 2개만 가능하다고 인정했어요. 여기까지가 죽음의 계곡입니다. 물리학, 연료, 규제 3개가 동시에 풀려야 오클로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시장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클로가 만들고 있는 건 원자로만이 아니에요. 작년 9월 테네시에 16.8억 달러 핵연료 재활용 시설을 발표했고 프랑스 뉴클레오와 20억 달러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미국에 반세기째 처리 못한 사용 후 핵연료 94,000톤이 쌓여 있는데 이걸 민간에서 재처리하겠다는 회사가 사실상 오클로뿐입니다. 오클로의 진짜 게임은 원자로가 아닐 수 있어요. 핵연료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프랑스가 50년 동안 재처리를 돌리고도 경제성 논란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94,000톤의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카드입니다. 금광을 찾기 전에 곡괭이 가게를 먼저 여는 전략이에요. 다리공사는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곡괭이 가게의 시총이 이미 금광 발견을 전제로 매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클로의 죽음의 계곡은 실제하고 다리공사도 실제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다리 완공 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테마 안에서 당장 확정된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같은 원전 테마에 시간축이 전혀 다른 세 개의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현금이 흐르는 곳 비스트라, 컨셀레이션 같은 기존 유틸리티예요. 이미 가동 중이고 건설도 규제도 연료도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메타 6.6기가와트의 40%가 여기로
장기로 갔어요. 20년 장기 계약이 붙어 있습니다. SMR 뉴스의 시선을 뺏기는 사이 확정된 현금 흐름은 조용히 이 기업들로 흐르고 있어요. 두 번째, 전력 인프라, 변압기, 고압 전선, 그리드 확충 관련 기업입니다. 원전이 성공하든 태양광이 확대되든 전기를 전달하는 물리적 인프라는 어차피 필요해요. PJM에만 150기가와트 넘는 프로젝트가 연결 대기 중인데 연결 비용이 너무 커서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발전원과 무관한 병목이에요. 세 번째가 오클로 같은 차세대 원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또예요. 맞으면 크게 먹지만 안 맞으면 산값을 날리는 구조. 시총 105억 달러가 정당하려면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기본 잣대 PE 15배 기준으로 연간 7억 달러 이상 순이익이 나와야 합니다. 원전 10기가와트가 장기 계약으로 돌아가야 나오는 숫자예요. 현재 가동 0, 인허가 0. 뉴스케일은 이미 NRC 인증을 받았는데 시총이 오클로의 절반도 안 돼요. 인증 없는 쪽이 2.5배 비쌉니다. 모닝스타 적정 가치는 56달러, 지금 68달러, 고점에서 65% 빠졌는데도 아직 비싸요. 오클로에 투자한다는 건 4가지에 동시에 배팅하는 겁니다. 물리적 스케일업, 규제 통과, 해율료 확보, 고객 계약 이행 4개가 전부 맞아야 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 4가지 리스크를 전부 안고 있는 회사에서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분을 줄이고 있어요. 프롤로그에서 던진 질문의 답입니다. CEO 트위트가 석 달간 약 1억 2천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COO도 비슷한 규모예요. 전부 사전에 짜놓은 자동 매도 계획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지만 규모 자체가 말을 하고 있어요. 내부자가 주식을 파는 이유는 많습니다. 세금 낼 돈이 필요하거나 자산을 분산하거나 이혼 합의금을 치르거나 회사와 전망과는 상관없는 이유들이에요. 근데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요. 지금 오클로 내부자들은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고 있는 규모가 1억 2천만 달러예요. 사전 계획이든 아니든 이 숫자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오클로의 현재 가격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오클로가 비싸다고 원전 테마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 테마는 구조적이에요. 앞으로 원전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흥분하기 전에 3가지만 보세요. 하나, 올해 7월 4일 DOE 임계 달성 결과 오클로 프로젝트가 포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약속과 실행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둘, 헤일로 생산량. 센트러스의 DOE 계약이 올해 6월에 끝납니다. 연장 여부와 생산 확대가 연료 리스크의 실시간 온도계예요. 셋, 기존 유틸리티의 장기 계약 가격. PJM 경매가 계속 천장에 부딪히는지가 SMR이 정말 필요해지는 시점을 알려주는 타이머입니다. 오늘 드린 3개 층위와 센서 3개를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쓰는지, 센서별로 어떤 수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담은 전략을 고정 댓글 링크에 준비했습니다. 차세대 원전은 진짜입니다. 수요는 실제하고 전환은 구조적이에요. 그런데 테마가 진짜라는 것과 지금 이 가격에 사도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같은 테마 안에서도 시간축이 다르면 리스크가 다릅니다. 층위를 나누세요. 센서를 쓰세요. 그리고 원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동시에 베팅하고 있는가? 시장이 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는가? 가장 흔한 실수는 꿈의 크기에 매혹되어 확실한 것을 무시하는 거고, 가장 비싼 실수는 그 매혹의 고점 근처에서 진입하는 겁니다.